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고작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35살이 되던 해 계산기를 들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 시간, 일하는 시간, 화면을 보는 시간까지 모두 빼고 나니 제가 정말로 제 의지로 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년 남짓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소중한 시간마저 가짜 삶을 사는데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금수저인 척하며 화면 속에서 시간을 버리고 진짜 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을 한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진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지 오늘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진솔한 변화의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충격적인 계산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5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 사용 시간 알림이 떴습니다. 주간 평균 사용 시간이 무려 1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 11시간씩 스마트폰을 본다면 1년에 4,000시간, 10년이면 4만 시간입니다. 거기에 컴퓨터, 텔레비전, 넷플릭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화면을 보며 보낸 시간을 계산해 보니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시절 철학 수업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90년으로 가정했을 때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까지 모두 빼고 나면 정말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년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급하게 정확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9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수면 시간이 약 24년, 학교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10년, 식사와 이동, 화장실 등에 쓰는 시간이 약 5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화면을 보며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평생 화면 앞에서 약 25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제 의지로 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년 정도였습니다. 2년이라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명품 가방을 사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며 해외여행 갈 때마다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잘 산다고 부러워했고 저는 그런 시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저는 금수저인 척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비싼 물건들을 사며 체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이는 저와 달리 항상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명품에 관심도 없고 책 읽기를 좋아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성민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재미있는 것들을 마다하고 지루한 책만 읽느냐고 놀리기까지 했죠.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가 기대돼. 형은 어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성민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 혹시 지금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어?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니야?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분만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불안했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저절로 스마트폰을 찾았고 화면이 꺼져 있어도 자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느냐는 그 질문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지만 점점 책 속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 위인들의 삶,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한 철학자의 말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현실을 마주 보기 싫어서 화면 속으로 도망쳤고, 가난한 현실이 부끄러워서 거짓으로 포장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고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제게는 그 어떤 오락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가 예전처럼 비싼 옷을 입지 않고 명품 가방을 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예전처럼 비싼 선물을 드리지 않자 걱정하셨습니다. 아들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왜 이렇게 검소해졌어? 저는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거짓으로 살았어요. 제가 형편도 안 되면서 무리해서 비싼 것들을 사며 체면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일에 매달려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 겉모습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고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제 변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야 진짜 형을 만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화면 속 가상의 세계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금수저인 척하지 마세요. 내비게이션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목적지를 안내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만의 나침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처음에는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무엇보다 과정을 즐기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나침반을 찾을 때까지 꾸준히 걸어가세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나침반을,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이 작은 깨달음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정말 가능합니다.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댓글로 2가지를 나눠주세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줄이고 대신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둘째, 여러분만의 나침반을 찾기 위해 이번 주에 시도해볼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다음 주부터 매일 저녁 30분 스마트폰 없이 걷기 챌린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댓글에 챌린지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진짜 시간을 되찾아보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계속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정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의 화면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만의 나침반을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